많은 사람들이 AI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2.7%가 생각을 갖고 여기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면 만들수록 느끼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겸 민 AI 아트 민진홍 소장입니다. AI 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인터뷰는 그 물음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차원 교육의 창안자 원동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GA 디아 글로벌 학교 설립자 원동현입니다. 박사님, 이번 책에서는 어떤 주제나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인류가 AI를 만나면서 아주 새로운 역사의 정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잘 쓰는 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요? AI는 우리 대신 생각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처럼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인간처럼. 네,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걱정을 하죠. 이 AI를 많이 사용하면 특별히 아이들은 AI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게 돼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 능력이 없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AI를 사용하면서도 인간의 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5차원 AI에서는 인간력을 유지하면서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주제로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AI 시대에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5차원 교육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네, 제가 AI 시대에 인간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학교가 다 인간을 기른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간을 길러내기가 가장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30년 전에 알게 됐어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중국에 있는 어떤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인간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차원 교육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진짜인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 한국의 카이스트예요. 네, 2017년도에 국가 미래 전략을 짜면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나 했어요. 100명의 학자들이 20년간 미래에 어떤 인간을 길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5차원 교육을 미래 교육 전략으로 도입했죠. 그래서 이 5차원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미래 시대는 인간력이 점점 공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5차원 교육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그렇다면 AI 시대에 인간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인간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5가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다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이유가 수용성이더라고요. 수용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못 받아들이는 애들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왜 누구는 수용성이 있고 누구는 수용성이 없는가를 연구해 봤어요. 그때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마음이 부정적으로 깨진 사람은 좋은 걸 주더라도 못 받아들여요. 또 머리가 틀이 깨진 거예요. 제가 지적 색안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빨간색 색안경을 낀 사람한테 노란색을 보여주면 주황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몰라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이 떨어져요. 세 번째는 체력이 약한 거죠. 체력. 네. 선생님이 얘기하면 매일 졸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자기 관리가 안 되더라도 수용하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네. 우리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미운 사람이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근데 학생들 옆에 미운 인간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워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부모가 미워서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인간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력이 재정립돼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시대에 부모와 교사가 뭐만 하려고 그러냐면요. 씨만 뿌리려고 그래요. 좋은 거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밭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밭을 바꿔준다는 것이 인간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부모를 통해서 인간력을 회복하고 그 회복력의 능력이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이 돼요. 그래서 이 5차원 교육을 통해서 인간력을 회복하고 그 2가지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그들이 가장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5차원 AI 책에 우리가 그걸 담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워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AI가 발전할수록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5차원 AI는 기존의 AI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반적으로 AI를 사용할 때 AI의 능력을 점점 발전을 시켜서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5차원 AI는 AI와 인간력을 키울 수 있는 5차원 교육을 접목시킨 것이죠.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일방적인 AI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 체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쉽지 어렵죠. 어렵죠. 그걸 구현하는 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행운아예요. 제가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났어요. 앞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민정 소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AI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좋은 결과를 얻지만 동시에 인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목시키고 개발했죠.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 2가지를 함께 얻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박사님의 연구에 도움이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어요. 5차원 소크라테스 AI와 창조적 지성, 언어 수용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 5차원 AI로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번 책에서는 2가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었죠. 첫째는 창조적 지성인데 이 AI는 인간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9가지의 그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why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why를 바라보는 사람과 what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why를 물어보는 것을 이제 접목했죠. 2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이
객관화와 주관화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얘기인지 내 얘기인지를 혼동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텍스트 언어라고 글을 쓰는데 그것을 그래픽 언어,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면요, 그 사람의 사고가 거기 다 드러나요.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질문하면 AI가 쭉 대답을 해줘요. 또 질문하면 쭉 대답을 해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10개 정도 예를 다 들어줘요. 그럼 우리는 택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는 내가 사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AI는 좀 다르죠. 그렇죠? 소크라테스 AI는 어떤 질문하면 항상 그 과정 중에 당신은 왜 이 질문을 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객관화, 주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생각한 것과 AI가 생각한 것의 차이를 더 찾아내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픽 언어로 바꾸는 과정들을 갖게 함으로써 AI의 능력을 더 증진돼서 쓰면서도 내가 사고하는 능력을 더 증진시켜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네. 아주 우리 또 민 소장님이 그걸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셔서 좋은 그 AI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창조적 지성 GPTS인데요. 제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100회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근데 굉장히 이거는 인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면 만들수록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박사님, 언어 수용성 GPTS 있잖아요. 네, 언어 수용성을 또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인간의 사고는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쓴맛, 짠맛, 단맛 이런 것들을 아는 이유는 그런 맛에 대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 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인데 그걸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면 인간의 사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모국어를 통해서 배우려는 외국어의 사고 구조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6개 언어가 지금 개발됐는데 네. 제가 그 언어 개발된 것을 해외에 다 보냈습니다. 미국에 보냈더니 미국에서도 와, 이거만 하면 언어를 배우는데 좋겠다. 또 중국에 보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6개 나라에서 제가 이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네.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거의 최종적인 목표는 네.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네. 우리가 찾아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박사님, 몇 개 국어를 계획하고 계시죠? 저는 한 100개 국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방식이면 예. 올해 내로 전 세계 어떤 언어라도 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끝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독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하지만 제가 2.7%의 기적이라는 말로 우리 독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책이 2.7%의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너무 적죠, 그렇죠? 그런데 그 2.7%가 큰 의미가 있어요. 2.7%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 바다의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짠맛이 없어지면 민물이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몇 %나 소금이 들어있을까 봤더니 2.7%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2.7%의 그 작아 보이는 것이 바다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들을 생존하게 해요. 앞으로 AI 시대에 이 AI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AI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뭘 사고를 하고 지금처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귀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 그분들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의 2.7%가
좀 생각을 갖고 여기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가 이 AI를 사용하면서 인간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같이 생존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7%만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2.7%를 넘기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AI 시대에 AI를 사용하면서 인간력을 유지하면서 함께 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이고, 독자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집필은 저에게도 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원동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저자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과 진심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2.7%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